안녕하세요. 캐나다 OT 젤라쌤이에요. 오늘은 아이들의 일상에서 자주 겪게 되는 전환의 어려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질문이에요. 저희 아이는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정리할 시간이 되거나 잠자리 들 준비만 하려고 해도 울거나 바닥에 누워서 떼를 써요. 너무 힘들어요. 선생님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많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활동을 하다가 힘들어하는 활동으로 넘어가는 걸 힘들어해요. 이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예를 들어 아이한테 자 놀이 끝 이제 양치하자 라고 했을 때 아이는 예상치 못한 변화에 불안감을 느낄 수도 있고 또 좋아하는 활동이 끝나는 그 감정 때문에 또 힘들어할 수 있죠. 그래서 울거나 바닥에 눕거나 도망치려는 행동이 나타나기도 해요. 그 이유는 아이들의 뇌와 아주 큰 연관이 있어요. 아이들의 전전두엽은 충동을 조절하고 계획을 세우고 또 유연하게 행동을 하는 조절을 하는 데 도움을 줘요. 그런데 이 기능은 만 5세에서 6세부터 서서히 발달하기 시작해서 청소년기 그리고 이제 20대 초반까지 발달을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싫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돼 라는 이 생각을 하기가 어렵고 감정이 올라오면 그대로 반응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또 하나 감정하고 연관된 변연계라는 곳이 있는데 이 변연계는 감정, 특히 불안이나 스트레스를 빨리 감지하고 반응하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이 변연계는 전전두엽보다 훨씬 이전에 발달을 하기 시작을 해서 아이는 감정을 강하게 느끼지만 그거를 통제하는, 조절을 할 준비는 아직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결국 아이마다 이 전전두엽과 변연계의 발달의 속도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전환 상황에 적응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나 혹은 이제 반응 방식이 모두 다 다를 수밖에 없죠. 그럼 오늘은 이렇게 전환을 힘들어하는 친구들한테 사용할 수 있는 6가지 전략 소개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전략은 First Then이에요. 제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기도 해요. 아이가 좋아하는 활동을 하기 이전에 미리 그 다음에 어떤 활동을 할 건지 먼저 미리 알려주시고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 우리 잘 준비하기 전에 엄마가 자유시간을 먼저 줄 거야. 15분 자유시간을 먼저 줄 거야. 자, 이 자유시간 끝나면 우리 뭐 하는 거지? 양치하러 가는 거야. 라고 미리 자유시간 하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게임 타임이나 혹은 뭐 자유시간을 허용을 하시면 아이가 그걸 끝나는 데 있어서도 미리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덜 힘들 수 있어요. 만약에 아이가 조금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시각보드를 사용을 해서 그림을 직접 갖다가 이렇게 붙이고 배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색칠 공부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림을 직접 사용을 하셔서 보여주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는 시각적 스케줄 사용하기예요. 조금 더 기능이 좋은 친구들은 시각적인 스케줄을 사용을 해서 계속 반복되는 잠자기 전 루틴 이런 것들을 미리 계속 연습을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가장 많이 사용한 게 이 To Do and Done 보드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그 학교 후에 혹은 뭐 저녁 시간에 해야 될 일과를 이렇게 쭉 순서대로 붙여주고 물론 이 루틴은 아이하고 같이 상의할 수 있으면 더 좋겠죠. 그리고 아이한테 하나씩 끝났을 때마다 와서 이 그림을 여기 던 아래에다가 이렇게 옮겨서 붙이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도움을 주셔서 한 번 끝날 때마다 갖다 붙이는 거 연습을 하고 그 다음 게 뭐지? 하고 이제 그 다음 거를 바로 이어서 하도록 계속 도움을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 과정씩 도움 주는 게 조금 잘 된다 싶으면 이제 2단계는 혼자 해보고 이것도 잘 된다 싶으면 3단계 그리고 아주 나중에는 이제 전체 다를 혼자서 할 수 있게끔 점차적으로 도움의 양을 줄이시면 더 도움이 됩니다. 물론 어떤 날은 거부하는 날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좀 힘들어하는 날에는 엄마가 이 과제를 많이 해주는 한이 있더라도 아무튼 이 루틴을 지키도록 일관성 있게 연습하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는 알림 사용하기예요. 스케줄을 안다고 해도 아이들은 아직 뇌가 미성숙하기 때문에 활동을 끝내는 것 자체가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미리 예고하는 게 도움이 되는데요. 예를 들면 그 과제가 끝나기 전에 엄마나 선생님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자, 이제 5분 남았어 라고 미리 시간 전에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이제 스스로 마음 준비를 좀 할 수 있죠. 조금 큰 아이들은 스스로 이제 타이머를 설정하는 걸 도와주는 것도 큰 방법이에요. 예를 들면 그 약속한 시간 5분 전에 한번 예비 알람 올리고 그 다음에 정말 끝날 때 알람 이렇게 울리게 2번 알람을 울리도록 이렇게 설정하도록 도와주시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시간이 됐다고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보고 있던 영상을 무조건 딱 끄는 것보다는 노래가 마무리되거나 혹은 게임이 끝나는 시점을 좀 잘 살펴보시고 거기에 맞춰서 시간 경고를 좀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종료하도록 이렇게 도와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저희의 목표는 이제 감시자가 아니잖아요. 아이가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게 가장 큰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연스럽게 끝나도록 하면 조금 더 도움이 되고, 그리고 과제를 스스로 멈췄을 때 스스로 멈췄네, 정말 잘했어 라고 칭찬을 해주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자, 네 번째는 정리 노래를 틀어주는 거예요. 매번 과제가 끝날 때 같은 정리 노래를 반복해서 이렇게 틀어주면 이 반복되는 음악을 듣자마자 아이 몸이 자동으로 반응을 할 거예요. 아, 이제 정리할 시간이구나 라고 자연스럽게 마음의 준비를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죠. 이는 이제 정리 습관 들이는데도 굉장히 좋은 팁이에요. 자, 또 그 다음에 제가 많이 사용하는 게 바로 선택권 주기예요. 아이들은 규칙을 물론 알고 있고 루틴을 알고 있어도 어떤 날은 놀이가 너무 재미있어서 전환이 특히 어려울 수 있죠. 그럴 때는 아이한테 그만둘래 말래, 아니야 싫어 라고 대답하는 거에 집중하지 않게 이제 다른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놀이 중에 놀이가 끝났다 했을 때 자동차 먼저 치울래, 블록 먼저 치울래 라고 아이의 시선을 다른 선택을 하도록 분산을 시키는 거죠. 이렇게 아이가 스스로 선택하게 하면 아이 스스로 이제 좀 통제감을 가질 수 있고 내가 뭔가 주도권을 잡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저항이 많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6번째는 이거는 조금 스케줄링에 관련된 팁이기도 한데요. 선호하는 활동에서 어려운 활동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스케줄을 짜지 마시고 중간에 아이가 좋아하는 활동을 하나 끼워 넣는 것이 효과적이에요. 예를 들면 자유놀이하고 TV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숙제를 해야 되는데 이거의 그 선호도 간격이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이제 TV를 보다가 우선은 책상에 앉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책상에서 할 수 있는 아이가 좋아하는 활동을 먼저 스케줄링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숙제로 넘어갈 수 있도록. 또 다른 예로는 만약에 양치를 해야 된다. 게임을 하다가 양치를 해야 된다 했을 때는 우선 화장실로 가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화장실에서 얼음놀이를 할 수 있도록 이제 게임 끝났고 우리 그 다음에 좋아하는 또 얼음놀이 하러 갈까 하고 우선 화장실로 데리고 갈 수 있는, 즐겁게 갈 수 있는 활동을 먼저 스케줄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양치하기로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도록. 그러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장소나 활동이 연결되면서 아이가 감정적으로 이렇게 급격하게 흔들리지 않고 부드럽게 전환할 수 있어요. 이런 전략들을 아이의 특성하고 맞게 이렇게 잘 조합해서 사용을 하시면 전환이 어려웠던 아이들도 점차 나아질 거예요. 그리고 감정 폭발도 줄어들게 될 거고요. 전환이 어려운 아이들을 도울 때 가장 중요한 건 예측 가능한 일상, 그리고 구조화된 환경이에요. 물론 매일 실천하는 건 어렵지만 나이가 든 다음에도 갈등을 좀 줄이시고 싶으시다면 어렸을 때부터 이 루틴을 연습하시는 게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건 저희는 이제 감독자가 되려는 게 아니고요. 아이가 스스로 조절할 수 있도록 돕는 협력자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칭찬할 수 있는 포인트를 계속 좀 찾아보시고 오늘부터 하나씩 작은 단계부터 좀 실천해 보세요. 작은 변화들이 나중에 큰 성장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멀리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궁금한 주제가 있으시면 밑에 댓글에 달아주세요. 그리고 제가 채널이 너무 작아서 도움이 필요한 분들한테 잘 닿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까 도움이 필요한 분한테는 쉐어해주세요. 감사합니다.